숙보. 봄철 입맛 돋우는 주꾸미. 간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봄철 주꾸미는 우리들의 친구.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우주소녀 쪼꼬미 흥칫뿡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봄철 입맛 돋우는 주꾸미. 간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봄철 주꾸미는 우리들의 친구였습니다. 3월 제철 음식 하면 봄나물과 함께 이것 주꾸미가 뽑힙니다. 쭈꾸미는 지방이 적고 칼로리가 낮고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꼽히기도 하고요. 또 린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간장 해독 기능이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줘서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DHA도 풍부해서 기억력 향상이나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우리들의 친구 쭈꾸미가 이렇게 자신을 음식으로 희생하면서 인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가네요. 아무튼 데이트할 사람도 없으실 거고 봄철 즐거움이라고는 먹는 즐거움뿐이실 텐데 쭈꾸미 같은 영양 많은 제철 음식들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4월은 또 쭈꾸미죠. 쭈꾸미 축제하는 데도 많습니다. 서해안 쪽 가면. 우리가 몸에 좋구나라고 하신 분 있고 우리 친구 괴롭히지 마요라고 하신 분 있고 동족상잔의 계절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오늘은 베텐 코너 중에 가장 라디오다운 코너 찐해타운 하는 날입니다. 미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종범 작가와 오랜만에 TMI 탈탈 터는 영화 코코 명장면 토크를 함께하겠습니다.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공짜인 고릴라 또는 카카오TV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고릴라나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보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미국 여행을 맘껏 하면서 힐링하고 돌아온 코너지기 웹툰 작가이자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고향 다녀오니까 얼굴 좋아 보입니다. 정말 근데 이게 긴 여행은 오랜만이었기 때문에 예. 아직 사실 시차가 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하루 종일 멍해 있어요. 향수병도 치료해주는 라디오라고 하신 분 있고 WBC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장면에 대한 얘기는 아주 많이 들었죠. 뭐요? 거의 만화. 우리는 사실은 오타니 쇼헤이가 주인공인 만화의 엑스트라가 아니까.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엔딩이라 그래서 엄청 여러 가지 찾아봤죠. 미국이 우승 못해서 오열하셨다고.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근데 얼굴에 뭐가 생기셨네요. 여기 뭐가 있다 그랬더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피부과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냅다 레이저로 지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딱지가 혹시 올라오고 드디어 있습니다. 이종원 작가도 젖은꽃이? 40이 넘어가니까 검버섯이 생깁니다. 이런 게 생길 줄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젖은꽃이 드디어.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갑니다. 여러분. 그래요. 흑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밀크 반점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맞아요. 이제 라이센스 땄어요. 40 이상의 라이센스. 그렇죠. 레이저로 또 치료 가능하고. 네. 저도 이제 한창 제 관자놀이 쪽에 있어 놀림 많이 받았는데 중년의 어떤 상징이죠. 지지면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배영한테 올맞냐고 하신 분 있고. 제일 재밌었던 데는 어디셨어요? 와, 제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고 감격해서 울어본 게 무서워서 온 거 아니에요? 저는 되게 좋아요. 저는 엄청 무서운 롤러코스터의 매니아예요. 예. 다 돌아다니는데 아내는 못 타거든요. 근데 저랑 아내랑 둘 다 타고 약간 눈물이 그렁그렁했던 게 3개가 있었어요. 아바타하고요. 디즈니를 가거든요. 예. 디즈니 아바타하고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이게 약간 인간의 기술이 여기까지 왔나? 진짜? 저 충격을 줍니다. 충격을. 요즘 롤러코스터는 어느 동네 디즈니예요? 저는 이제 마이애미에 있는 월드죠. 저쪽 제일 플로리다 큰데. 쪽. 플로리다. 예. 갔는데 실제로 그 아바타의 주인공이 되는 얘기거든요. 내가 타고 있는 기계가 숨을 쉽니다.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인간의 어떤 그 기술적인 발전이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걸 디즈니에서 아주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역시 고향 방문은 감격이지. 예. 근데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그 디즈니 월드 같은 거를 가는 게 일생의 꿈인 분들 많대요. 그래서 보면은 저녁에서 왔더라고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예. 자, 아무튼 SNS에 사진이 폭풍 업로드 되던데 감성 있다. 웹툰 작가라 사진도 잘 찍는다. 이런 반응들도 굉장히 많았고 떠나기 싫어서 울었던 거 아니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돌아올 수 있으니까 여행이죠. 파파라치 연인 사진도 찍고 오겠다고 하셨는데 그거 하셨어요? 아내의 가장 큰 어떤 그 목적이었고 훌륭히 미션을 완수하고 왔습니다.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어요. 근데. 그래요? 네. 이제 곧 보내주겠네요. 그렇죠. 나오면 이제 한번 검열 받아야죠 아내한테.
어디 다니신 거죠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이 샌프란시스코 서부로 들어가서 마이애미에서 디즈니 월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쭉 한번 돌고 뉴욕에 가서 이제 뉴욕과 브루클린 그거 봤죠. God bless America. 가장 힙하다는 동네를 가서 요즘 세계 시민들은 뭐하고 노나 길거리 분위기도 보고 많은 영감을 얻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제2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좀 기념품을 많이 사오셨어요. 또 우리 저한테 지금 그쵸. 토이스토리 우디 이 펜도 사주시고 이거 감동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우디 있는 장식품인데 네네. 이게 불도 들어오는 거고 그죠. 이게 위에다가 심지어 그 베디라고 새겼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또. 토이스토리를 좋아하신다라는 말을 아내에게 한번 흘렸는데 레터링을. 그러니까 아내가 우디가 보일 때마다 얘기해요. 저거 사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탐난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거는 이제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우디죠. 예, 우디와 베디라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또 감동적인 닥터 프로스트 시즌 4 케이스 16. 또 뭐 이렇게 또 해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신간이 나왔습니다. 신간이. 예. 제가 웹툰 작가였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10년을 바친 그 만화. 예, 신간. 2021년 오늘의 우리 만화상 선정. 아이고. 예.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미국 여기서만 막대합니다. 예. 채팅창에 새 냄비 받침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안 사요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그래요. 자,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찐의타운 코너 설명해 주시죠. 네, 누구나 인정하고 후토크거리가 많은 영화를 매주 한 편씩 선정을 해서요. 재미있는 뒷얘기와 명장면 토크 등 관련 TMI 토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 오늘의 영화는 뭡니까? 바로 2018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코코입니다. 예. 눈물 없이 본 사람 별로 없는 영화죠. 토이스토리 3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대장님이. 네네. 그 토이스토리 3의 감독을 맡았던 리 언크리치가 감독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혹시 코코 여러 번 보셨나요? 2번 봤습니다. 그럼 이게 이 코코 안에 토이스토리 캐릭터들이 정말 많이 숨어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찾는 재미가 있습니다. 감독이 똑같아가지고. 자, 픽사의 영화 중에서 백인이 주인공이 아닌 영화가 코코가 사실 장편 중엔 처음이에요. 단편까지 하면 2번째인데. 멕시칸들이죠. 그죠. 멕시코죠, 멕시코. 남미의 어떤 그런 그 소재가 아주 그냥 가득한데. 중미. 중미. 자, 줄거리 이렇습니다. 멕시코 마을에 사는 소년 미구엘은 집안의 어떤 고조 할아버지가 음악을 위해서 자기 아내와 딸 코코를 버리고 가족을 떠나면서부터 이 집안의 음악이 금지가 돼 버립니다. 네네. 근데 이 미구엘은 마음속에 뮤지션의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설적인 어떤 국민 가수 에르네스토 델라 크루즈의 기타를 살짝 빌리겠다고 손을 댔다가 우연히 죽은 자들의 세상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죽은 가족들 그리고 알고 보니 자기 가족이었던 헥터를 만나서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그 눈물 흘리면서 본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죠. 이게 특히 한번 운 분들은 이거를 전파를 엄청 잘하잖아요. 그렇죠. 전파력이 세가지고 코코 보고. 그렇죠.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네네. 이거는 처음엔 안 봐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죠. 네. 댕댕이가 포스터에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 댕댕이 때문에 울리는 영화다. 저 일부러 이거 못 견디거든요. 즙자는 영화. 예, 이 댕댕이가 지금 이거 울리면 나 이건 못 본다. 그래서 댕댕이는 치트키죠. 예, 안 봤어요. 네. 강아지 이름인 줄 알고. 네네네. 보니까 전혀 다른 영화더라고요. 그렇죠. 예. 거기서의 댕댕이는 굉장히 밝습니다. 그렇죠. 전혀 즙을 짜지 않고요. 그런 종류 영화 중에 업이 있죠. 업. 거기 예. 굉장히 중요한 그 다람쥐 그 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픽사가 사실은 개를 굉장히 잘 쓰고 예. 개를 좋아하는 전하 대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뭐 속수무책인데 예. 사실 이게 이 죽은 자들의 날이라는 게 멕시코의 가장 큰 명절이에요. 망자의 날. 망자의 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사 문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긴 정말 전국적인 축제 같이 돼버려가지고 이 망자들의 어떤 무덤을 모두 나와서 이제 꾸미고 축제 파티 같이 만드는 그런 게 있는데 영화에도 007인가 아니면 어벤져스인가에 한번 나올 거예요. 그 그런가요? 망자의 날 축제 씬이 멕시코 쪽에서. 네네네. 예, 그때 가면 뭐 거의 전국민적 축제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였다면 이 죽음이란 소재가 뭐 예. 죽음 뒤의 세계 뭐 이런 게 약간 무거울 수 있는데 이 멕시코에서는 그게 굉장히 밝고 이 사후의 세계관 같은 게 약간 축제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힙한 공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 힙한 공간은 죽음 뒤의 세계입니다 여기서. 예. 그래서 아주 어른들에게도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었던
작품이죠. 그렇죠. 이게 그 아카데미 시상식 주제가상, 장편 애니메이션상, 또 골든글로브상도 받고 그죠. 완전 다 휩쓸었습니다 그때. 국내에서도 관객 수 351만 명을 기록해서요. 역대 대한민국 개봉 애니메이션 관객 수 중에 10위예요. 10위. 10위까지나 되나요? 네. 근데 멕시코에서는 몇 위였을 것 같아요? 멕시코? 역대. 역대? 예. 애니 중에는 1위 아닐까요? 멕시코 영화 전체로 3위래요. 아 진짜? 근데- 모든 영화? 네. 그리고 애니 헐리우드 중에 영화 다 포함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와. 애니 중에서는 2위예요. 어? 1위는 토이스토리 3. 아 진짜? 그러니까 멕시코는 이 리 엉크리지 감독이 아예 석권해 버린 거예요. 그러네. 네. 멕시코에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었겠죠, 당연히. 그거 인정이죠. 그 인정이죠. 올타임 넘버 3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여행 갔잖아요. 예. 그 디즈니 안에 보면은 전 세계 각 나라들에 대한 관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돌아오면 코코를 할 걸 아니까 멕시코관을 갔어요. 예. 근데 정말 모든 종류의 어떤 뭐 굿즈들이 다 그 해골 얼굴 있죠. 예. 그 코코에 나오는 그 디자인 해골 얼굴. 그게 거의 모든 종류의 굿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그 신수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알록달록한 짐승들. 예. 그게 그냥 기본 디폴트 피규어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갖고 있고 들고 있고 팔고 있는 피규어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예 그 멕시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조사를 했구나.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이 망자의 날 배경으로 만든, 그리고 또 멕시코 문화를 좀 이 코코를 통해서 알게 된 분들도 꽤 있고. 그렇죠. 약간 나오는 언어라든가 네네. 등장 인물, 또 실존 인물들을 많이 나오죠. 많이 또 쓰기 때문에 많이 나오죠.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네, 찾아보는 분들도 있고 이걸 통해서 알게 됐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뭐 예를 들면 디즈니나 픽사에서 한국에 대한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우리는 누구나 알만한 뭐 이순신 장군, 뭐 세종대왕이 갑자기 막 카메오로 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멕시코인들이 보기에는 왜냐면 뭐 굉장히 유명한 레슬러 엘 산토 이런 사람도 나오고요. 뭐 영화 굉장히 유명한 뭐 프리다 칼로 이런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이 멕시코랑 그 아래쪽 남미 이쪽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혹시? 뭐죠? 가족하고 음악이에요. 그 두 개를 정확히 양손에 들고 있는 영화가 코코인 거죠. 아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 속 마마 코코도 실존 인물이라고 하던데. 그 모티브가 있어요. 예. 누구시냐면 마리아라는 할머니가 있어요. 네. 그분이 109세의 연세로 이제 별세를 하셨거든요. 예.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이름 말고 외모만 따와서 이제 그분의 어떤 뭐 모티브로 만들었는데 수익금은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 분들이 약간 디즈니 너무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찾아보면은 그 모티브로 한 할머님과 또 실제 애니메이션의 코코 그렇죠. 굉장히 닮은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비슷해요 느낌이. 예. 그러니까 되게 코코가 재미있는 뒷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줄거리는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으니까 재미있는 여러 가지 이 사이드 얘기, 곁다리 얘기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뭐 유령이나 사후 세계가 나오는 종류의 외화가 절대 수입이 안 되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아 중국은 안 되는 안 되죠. 예. 중국은 원래 좀비, 유령, 사후 세계가 안 돼요. 자기들은 천녀유혼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예. 딴 나라 건 안 돼요. 근데 이 코코는 그 벽을 뚫었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그게 사실 뭐 심사위원이 이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해서 이거를 받아들였다라는 설도 있고요. 근데 그것도 뭐 있겠지만 사실은 그때 잠깐 그 어떤 심의가 벽이 내려간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코코가 약간 맞아 떨어져가지고 중국에도 전파된 작품이고 정작 브라질에서는 이 코코라는 단어가 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제목이 비바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이름도 다른 이름으로 돼 있고 약간 그래요. 그렇죠. 코코가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로 댕댕이면 오히려 가능한데. 그죠. 할머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죠. 중요한 분이잖아요. 비바로 바꿔서. 그렇죠. 야, 이거는 인정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코코 명장면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명장면 무등의 아침이라는 분께서 보내주신 무등의 아침. 무등의 아침 이제 참고로 제가 베텐 이전에
배성재 주말 유나이티드. 네. 이전에 배성재 행복한 아침이라는 SBS에서 이제 했었는데 야. 배신전 네. KBS에서 최초로 DJ를 했던 야. 출발 무등의 아침. KBS 광주에서. 이분은 찐팬이시군요. 아 이거 얼마 전에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그 조롱으로 지금 쓰시는 것 같아요. 아, 초심을 예. 되찾아라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래 무등의 아치님께서 미겔이 할머니 몰래 음악 경연대회 나가려고 도망가다가 고조부모 사진 액자를 깨트리잖아요. 아 근데 고조부모님 굉장히 미인이세요, 근데. 네. 그러다가 접힌 사진을 펼쳐보니까 이 미겔이 좋아하는 가수 델라크루즈의 기타가 나오죠. 예.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내 최애의 가수라면 정말 설렐 것 같아. 요 사진 부분이 이제 접혀 있었던 거 그리고 얼굴 부분이 좀 찢어져 있었던 거 요런 게 이제 복선이죠. 나중에 나올 복선 깔아놓는 그렇죠. 부분이었죠. 근데 이 기타를 보고 알아보잖아요. 근데 이 기타가 실제로 세계에 20대가 있습니다. 아 이 기타가 예, 실제 기타 장인에게 의뢰를 해서 실제로 요 모양의 모델의 기타를 제작을 했는데 딱 20대까지만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전 지구에 20대가 퍼져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요? 이런 거는 꽤 비싸지 않을까요? 억대겠죠? 아,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닐 겁니다. 왜 기타가 억대까지 가는 건 거의 다 약간 클래식 악기 쪽이고요. 만약에 클래식 악기가 아닌데 억대다 그러면 누가 썼던 거냐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아직은 그런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비싸봤자 뭐 수천만 원대가 아닐까? 시간이 더 지나면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요 기타를 이제 어떤 전설적인 사람이 쓰다가 이제 뭐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억대가 될 수도 있죠. 또요. 자, 그다음은요. 셀프 선물님께서 어디에서 음악만 들리면 미의 할머니가 자동으로 튀어나오시는 게 너무 웃겼습니다. 거리에서 노래하면서 지나가는 그냥 일반인들도 기세로 쓰러뜨리시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터프한 분. 굉장히 예. 웃겼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모자 뒤집어진님께서 델라크루즈의 기타를 훔쳐서 죽은 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미겔. 그때 가족들을 만났을 때요. 그때 그 가족들을 만났을 때 미겔을 이승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죽은 자들의 세계로 건너가게 되잖아요. 그때 이 금잔화 다리도 굉장히 예쁘고 죽은 자의 세계도 정말 예뻤습니다. 아 이게 사실 그 코코에서 네. 가장 아름답게 구성한 그렇죠. 그 다리잖아요. 아, 너무 예쁘죠. 예. 이 금잔화라고 우리나라는 번역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메리골드라는 메리골드. 이게 왜 멕시코의 국화예요. 우리의 무궁화 같이 예. 멕시코에서는 국화입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만든 건데 한국에서는 금잔화로 번역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왔다 갔다 한다는 그 느낌이 사실 이제 요단강 건너는 느낌이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그죠. 이거를 터치를 너무나 잘했죠. 너무 예쁘게 딱 예. 건너가는 순간 앞에 보이는 그 이 죽은 자들의 세계가 너무나 색색깔의 조명으로 가득하잖아요. 그게 멕시코 전통 문화 공예품이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화려하고 예. 아주 그냥 알록달록합니다. 이거를 그 뭔가 그 아이들이랑 봤다. 그러면은 네. 엄마 아빠가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막 이럴 때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되게. 실제로 그래서 네. 아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약간 그 갑자기 배우면 되게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순화해서 가르치는 아주 좋은 자료로 쓰이는 데가 되게 많대요, 이 작품이. 멕시코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지만 다른데 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약간 그 요단강 강으로 보통 우리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 멕시코는 다리로 원래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옛날부터. 채팅창에 엄마 나도 저기 가볼래 이러면 어떡하냐고. 그렇죠. 그건 패드립이죠. 이따가 나중에 패드립이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신과 함께 멕시코 편 같은 느낌이다. 그렇죠, 라고 그렇죠. 하시면 있고. 화려하다. 멕시코만의 컬러감이 느껴졌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컬러감을 잘 살려가지고. 너무 화려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요. 제발 주말님께서 헥터와 미겔의 첫 만남이 기억납니다. 델라크루즈를 찾아서 축복을 받으려는 미겔은 헥터가 델라크루즈의 친구란 사실을 알고 도움을 청하죠. 그러자 헥터가 미겔을 죽은 자처럼 분장도 해주고 재단에 자기 사진을 놔달라고 역제안을 하죠.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복선의 시작인 게 이 헥터의 이빨에 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금리의 위치가 잘 보면 델라크루즈 기타 헤드 디자인하고 닮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아는 분들은 보이죠. 그쵸. 복선으로 알 수 있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제 이 역할 헥터가
왜 계속 이제 좀 뭔가 신경 거슬리게 하면서도 네네. 뭔가 계속 도움도 주고 그죠. 뭔가 집착하는 느낌도 있고 그죠. 무슨 조연일까라는 느낌을 계속 갖게 하는. 근데 뭐 영화 많이 본 분들은 딱 보는 순간 이제 알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 사람이겠지. 하지만 약간만 마음 열고 보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복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굉장히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캐릭터인데 또 안 본 분들이 있으면 스포를 해드려야 되나? 아, 근데 이게 스포라고 하기엔 또좀 됐잖아요. 이제 다 알죠? 다 알죠. 예. 역시 털동진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그렇습니다. 예. 공부하고 왔죠. 반전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하신 분이 맞아요. 있고. 사실 반전이 제일 중요한 영화는 아닙니다. 예. 임플란트를 했어야 몰랐을 텐데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네. 자, 하나 더 소개해 주시면. 슈크림 슈님께서 헥터와 미구엘이 크루즈 경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악기를 구하러 갈 때요. 그때 헥터의 친구 치차론을 찾아가는데요. 치차론은 기타를 빌려주는 대신 헥터에게 노래를 부탁하죠. 그리고 가족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치차론은 그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아, 맞습니다. 슬픈 장면이죠. 네. 자, 아무튼 이 얘기를 또 2부에 돌아와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에 다녀온 이종범 작가와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찌네타운 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영화 코코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 350만, 지금 이제 350만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요즘 예. 영화관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애니메이션 치고는 선방한 훌륭한 성적이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입소문이 많이 났던. 예. 이게 또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이나 특정 장면에서 유독 엉엉 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주변에 전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자, 아까 얘기하던 그 헥터와 미겔이 악기를 구하러 가다가 치차론, 헥터의 친구. 네네네. 근데 이제 헥터에게 노래를 부탁하고 이제 가족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치차론이 사라졌던 장면. 그렇죠. 이 장면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으로 기능을 하는 것이 예. 헥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그냥 약간 사기꾼 그런 느낌인데 예. 이 장면에서 처음으로 뮤지션이었다. 헥터가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지만 특별히 노래를 불러주겠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 심지어 그 노래가 더 좋아요. 네. 그러니까 미구엘이 이 헥터를 약간 사자처럼 보다가 마음을 열게 되는 계기라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멕시코가 이제 3번의 죽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첫 번째 이제 심장 멈췄을 때, 두 번째는 묻히거나 화장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도 이승에서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유명한 명언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그 유명한 그 원피스 아닙니까? 원피스의 대사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세계관인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을 때다.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잊혀진 거죠 시차론이. 그렇죠. 그렇게 사라져서 그게 굉장히 울림이 있었던 부분인데. 맞아요. 예. 그리고 뒤쪽에 이 헥터도 결국은 비슷한 위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보여줬어야 됐어요. 예. 왜냐면 이런 게 한번 있다, 이런 설정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헥터도 여기 이런 위기가 있다. 그렇죠. 예. 헥터가 나중에 비슷한 위기를 겪게 되기 때문에. 참고로 이 치차론이라는 이름은 멕시코 음식입니다. 뭐죠?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 치차리토가 완두콩인가 그럴 텐데. 그런 느낌이에요. 어. 약간 그 드래곤볼의 주인공들이 다 이제 뭐 야채, 예. 당근 이런 거잖아요. 비슷하게 멕시코의 전통 음식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진 겁니다. 돼지 껍데기라고 하나? 나도 먹어봤는데 나 저거? 나도 먹어본 내가 것 같은데. 먹어봤네. 나 먹어봤네요. 치차론. 먹고 싶은데. 제가 저탄고지 할 때 먹었던 게 치차론이었네요. 예. 작은 콩이 치차리토라고 하네요. 네. 나 그래서 그때 무슨 리토리 끝나면 약간 작다는 뜻이 작다. 자, 다음 명장면은요. 이 장면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명장면입니다. 리슨제님께서 크루즈 경연 대회에서 운 뽀꼴로꼬 노래 부르는 씬을 가장 좋아합니다. 미겔이 관객과 함께 무대를 즐기는 모습이 아주 순수하고 편안해 보여서 좋았습니다. 네네. 재능도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무대 체질인 것 같더라고요. 나오죠. 핏줄이 이제 느껴지죠? 그죠. 예. 이 장면 사실 이게 음악 소재의 작품이라면 이렇게 무대씬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제대로 나오는 게 처음이에요. 헥터와 함께. 그죠. 예. 이 장면이 되게 의미 있는 게 주인공이 음악을 하겠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부터 뭐 연주나 노래를 하려 그러면은 할머니가 냅다 기타를 뺏어요. 부수고. 그래서 제대로 주인공이 뮤지션으로서의 능력이 있냐 없냐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거. 망자의 세계에서 오히려 굉장히 먹히는 느낌으로. 그렇죠. 예. 아주- 옆에서 헥터는 또 이제 퍼포먼스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스켈레톤 댄스를 하죠. 예.
몸 절단 댄스를 많이 보여주고. 이 장면이 어거스트 러쉬에 대한 오마주라는 썰도 있어요. 아, 아빠와 아들이 같이 연주하고 있다라는 어떤 근데 본인들은 아빠 아들인지 몰라. 아직은 모르죠. 그런 종류의 어떤 오마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하. 하나의 설로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보면 실제로 이게 두 번째 보면은 참 아빠와 아들이 참 사이 좋다 이런 느낌이 예. 납니다. 구도가. 헥터 보고 주우재 댄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그죠. 예. 확실히 이 혈통이 느껴지는 이 미겔의 느낌. 그렇죠, 그렇죠. 네. 참 노래 좋아요. 네. 자, 뭐 이 노래 나온 부분을 뭐 땡튜브에서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고. 자, 다음 명장면은요. 네, 다음 명장면은요.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미겔이 델라크루즈를 만나서 자신이 고손자라고 밝혔을 때요. 델라크루즈가 안 믿으면 어쩌나 했는데 미겔을 너무너무 예뻐하면서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축복도 해주려고 하고요. 사실은 뭐 이 델라크루즈가 결과적으로는 빌런 아닙니까? 예. 빌런이 되려면 앞쪽에 굉장히 호감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왜냐면 주인공이 그냥 마음을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미겔을 잘해주고 잘 대해주고 예뻐해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이 전형적인 이 미국 애니메이션을 많이 본 분들은 네네. 이미 빌런의 냄새가 가득하잖아요. 가득하죠. 예.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 인생의 첫 애니메이션이 코코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나는 일생을 영화와 함께 살았어. 그런 분들은 나이 좀 먹었다. 그런 분들은 딱 보는 순간 이제 이마에 딱 보이죠. 예. 이 사람이 마지막 보스다. 이렇게 보이죠. 예. 아무튼 그 자신이 고손자라고 밝혔을 때 바로 믿어주고 예뻐하고 막 이렇게 해주는 게 뭔가 불안감을 더 조성하는. 내가 고손자가 예. 있대요.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생긴 거부터가 이미 좀 네. 조금 이상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학원이 저렇게 발달하면 그렇죠. 미국에서 전형적인 그렇죠, 하관 그렇죠. 발달한. 그죠. 미녀와 야수에서도 그 가스통. 가스통. 그죠, 그죠. 가스통. 가스통이 이게 하관 발달. 학원이 발달했죠. 빌런 스타일이죠. 근데 저 약간 저만 그랬나요? 이 중간 장면 되게 저 혼자 되게 초조한 것 같아요. 아 이거 해가 이제 뜨기 전에 다 미션을 클리어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지금 여유롭게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시시덕거리고 있나. 그렇죠. 아까 이게 타임 리밋이 걸려있는 스토리인데 예. 저 혼자 굉장히 좀 초조했나요? 맞아요. 자 그리고요. 다음 장면은요. 시드 헌터님께서 헥터와 델라크루즈의 과거가 드러날 때 정말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진짜 천재는 헥터였고 그런 헥터가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걸 막기 위해 술에 독을 탄 델라크루즈. 전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저 사실은 빌런인 건 알았거든요. 그리고 뭐 음악을 훔쳤다 정도는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냅다 독을 타버려서 정말로 죽인 건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들이 볼 만한 수위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옛날에도 뭐 기억 안 나시는 분들 많겠지만 라이온 킹 때도 네네네. 그 무파사 네. 아버지가 죽잖아요. 충격이죠. 그게 이제 배너의 모델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사실 그 움직임이 조금 있었어요. 네. 왜냐면 아이들과 봐야 되는 동물 영화인 줄 알았는데 네네네. 아버지가 음모로 살해되는. 그것도 심지어 그 어마어마한 비주얼로 살해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이거를 아이들한테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왜 살해돼야 하는지 설명하기 너무 어렵다. 이게 그렇죠. 이거 애들도 같이 봐야 되는 만화 맞냐? 뭐 이런 그 항의가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죠, 90년대. 근데 네네네. 이것도 이게 독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독살이거든요. 예. 앞부분에서는 뭐 그 초리조 소세지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 네네. 초리조가 목에 걸려 죽었다 이렇게 복선이 깔리지만 사실은 독살당했다라는 사실인데 이게 몇 살까지 가능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원래 동화가 더 잔혹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그림 형제 동화는 더 잔혹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죠. 그건 그나마 동물의 세계고라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이 옛날 씬이 나올 때 저도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껏해야 그냥 뭐 이렇게 음모에 빠지게 하고 배신을 하고 뭐 기타랑 뭐 악보를 좀 뺏었다 요 정도일 거라 예상을 했죠. 예, 콩쥐팥쥐도 그래요. 굉장히 잔인하죠. 이렇게 잔인한가요? 사실 그 한국 전래동화는 그래도 좀 나은데 그 읽을 수가 없네요. 안데르센이나 그림 형제 이쪽은 예. 진짜 잔인하죠. 예. 콩쥐팥쥐 이거 신세계에 나오는 대사가 나오네요. 근데 원작은 그렇습니다. 콩쥐팥쥐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말을 못하겠네. 와. 근데 진짜로 그래요. 원전에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데렐라도 엄청 잔인하다.
그래요. 그렇죠, 저는 그 성인판 읽은 건 걸리버 여행기밖에 없어가지고. 걸리버 여행은 잔인하다기보다는 굉장히 그 비꼬죠. 아주 그렇죠. 비꼬죠. 굉장히 좀 풍자적인 게 많고. 그렇습니다. 인류애가 막 사라지는 느낌은 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홍길동전도 그 모티브가 됐던 원래 사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네. 어쨌든 동화가 훨씬 더 잔혹한 부분도 있다. 선은 넘죠. 그냥 예. 선이라는 게 없죠. 예. 그때는. 자, 아무튼 아이들을 이런 스토리에서 보호하고 이런 생각을 안 하던 시절이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원전 얘기 해드리면은 새로 예. 오신 PD님 수줍습니다. 네. 자, 아무튼 다음은요. 자, 요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꼽으실 명장면입니다. 밤나무님께서 아기 코코에게 리멤버 미를 불러주던 아빠 헥터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예. 너무 따뜻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아기 코코와 현재 코코의 어떤 그 역변의 충격도 좀 있었고요. 너무나 예뻤구나 저 아이가 이런. 예. 아무튼 굉장히 아름다운 씬이었고. 저는 리멤버 미가 이 유브가라 프렌드와 함께 토이스토리 3 두 곡이 픽사 중에 저의 최애 두 곡이거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되게 단순한 노래입니다, 사실 이게. 근데 이게 들으면 약간 이렇게 퍽 치는 게 있어가지고. 공명부터가 뭔가 이제 나중에 코코 할머니의 얼굴과 함께 이게 너무 슬프게 네. 깔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음악 감독님이 잊혀지면 죽는다는 설정이잖아요. 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이 리멤버미 한 장면을 위해 다 쏟아부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야기를 완전히 관통해버리는 노래와 그 목소리 그리고 이 애기 코코의 그 귀여운 합창하잖아요. 예 너무 좋다. 최고의 빌드업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예전에 휘파람 공연할 때 이 곡은 꼭 했던 기억이 나요. 더빙 버전은 윤종신 씨가 불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종신 씨가 불렀어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좋아요, 어울려요. 되게 어울리고 좋습니다. 이야기랑 합쳐져서 너무 슬프고 감동적이었다라고 하시면 찐 레전드 노래. 코코를 안 보신 분들도 이 노래는 좋아하세요. 왜냐면 이제 팝 버전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베테너들에겐 되게 슬픈 노래다. 휘파람으로 한번 불어달래요. 에코 주세요. 에코 주실 수 있나? 바로 나가나요? 새로 오신 PD님이 저희 휘파람을 아직 못 예. 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털파람 한번 가야죠. 에코 한번 주세요. 에코. 예. 갑니다. 주신대요. 아. 여기까지 할까요? 귀국기념 공연. 시내 공연, 예. 휘슬러. 야, 감미롭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너무 좋습니다, 이 노래. 예. 베테너는 잊혀진다라고 하신 분 있고. 본국 다녀오더니 더 촉촉해졌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런가요? 아메리칸 휘슬러.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요단강 건너는 기분이다. 예. 내한 공연 클래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명장면 소개해 주시죠. 자, 아메리칸 갓 탤런트.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 다음 면장면은요. 행복저림님께서 예. 헥터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미겔을 이승으로 보내기 위해서 의기투합할 때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비록 고조 할머니 이멜다와 고조 할아버지 헥터를 화해시키진 못했지만요. 그렇죠.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뭐요? 거의 모든 영화 픽사나 디즈니는 100%인데 이 영화를 보다가 아래쪽에 그 커서를 내리면 타임라인이 뜨잖아요. 이 플레이 바가 그 전체 플레이 바를 4등분해서 4분의 3 지점을 딱 가보시면 무조건 주인공이 낙하를 하고 있거나 추락을 합니다. 그래요? 이것도 정확히 코코가 델라크루즈 때문에 그 웅덩이로 쭉 떨어지잖아요. 그 장면이 뒤쪽에 엔딩 크레딧을 빼고 보면 4분의 3 딱 거기에요. 이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의 공식이거든요. 그리고 그 4분의 3 지나면 요 행복저림님의 명장면처럼 다시 반격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면이 반드시 나옵니다. 의기투합 장면. 그렇죠. 그래서 추락과 의기투합이 그 4분의 3 전후에 딱 있어요.
이건 무슨 이스터 에그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라 그래야 되죠? 요거는 이제 작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예. 막 수십 작품을 분석하다 보면 예. 똑같네가 나와요. 월이, 업, 뭐 픽사는 100%입니다. 그리고 디즈니가 거의 그렇고 약간 대중적인 헐리우드 영화는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여러분 심심하면 해보세요. 4분에서 한번 딱 찍으시면 누군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야, 털동진 폼 아메리카라고. 이게 작가죠, 작가. 예. 그렇군요. 네. 예. 하지만 이멜다와 헥터가 화해는 안 된.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뭐 나중에 화해하시니까 그렇죠. 에필로그 보면은. 그리고요. 자, 다음 요것도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꼽으신 명장면이죠. 말랑콩떡님께서 재단에 올릴 헥터의 사진을 찾으려다가 리프트에 잘못 탑승해서 대신 무대에 오른 이멜다. 그러니까 주인공 소년의 고조 할머니죠.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굉장한 수준급 노래 실력을 가지고 있던데요. 미겔의 음악 실력은 유전이었나 봐요. 이제 갑자기 이제 올라가가지고. 그죠. 사실 뭐 그저 피죠, 피. 이멜다와 헥터가 옛날에 같이 음악을 했다는 그 복선이 여기서 나오죠. 네. 굉장히 좋았어요, 이 장면도. 뭔가 빼는 듯했지만 마이크를 잡는 순간 또 사실- 관객들도 굉장히 놀랍고. 그렇죠. 아까 그래서 뭐라 그러냐, 자기 손자한테 예. 음악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인데 정작 본인이 퍼포먼스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재미를 주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또 피하는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마치 무대 연출인 것처럼 그렇게 예. 해서. 그렇습니다. 신나죠. 예. 그리고 델라크루즈를 또 무대에서 응징하고. 그죠. 예. 관객들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추격전의 어떤 시퀀스로 나오고 있는 게 요 무대 씬이죠. 예. 그다음에 또 앙버터님이 보내셨는데 신발로 델라크루즈 뺨 때리는 장면 통쾌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신고 있던 신발 가지고 때리는 게 그 예. 동네에서 진짜 일상이래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약간 나이 좀 있는 여성들은 거의 다 한다고. 신발로? 신발. 그래서 실제로 그 멕시코 인터넷 밈을 보면은 예. 신발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의 뜻을 인터넷에 찾잖아요. 그러면 멕시코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라고 써 있어요. 와, 그 턱 돌아가겠는데. 굉장히 재미있죠. 예, 신발 뺨 따고. 예.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또 이것도 굉장한 명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뭐 거의 최고의 명장면이죠. 유일최님께서 미겔의 리멤버 미 노래를 함께 부르던 마마코코의 모습. 이때 마마코코의 주름 하나하나가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가 됐습니다. 이 픽사의 표현력은 애니메이션의 극점인 것 같아요. 이건 여기. 이게 이제 핵심이죠. 저희가 약간 그 전략적으로 모든 관객에게서 즙을 짜겠다고 작정한 곳이죠. 보통 우시는 분들은 여기서 많이 우십니다. 예. 그리고 또 서랍을 이제 코코 할머니가 뒤적거려서 찢어진 사진 조각을 꺼내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딱 이어붙이면 헥터, 할아버지의 얼굴이. 이것도 일종의 공식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에 나올 아이템 있잖아요. 이렇게 오래 틀어주시는군요. 예. 거의 눈에다 양파를 올린 것 같이 눈물이 흐른다고 하신 분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신파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즙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코코 할머니를 표현한 그 정성이랄까? 네네네. 그거랑 이야기를 여기까지 끌고 온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결말이었어요. 맞습니다. 이것도 또 픽사 공식 중에 하나예요. 픽사가 공식을 많이 씁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그 결정적인 아이템은 항상 이 도입부에 시작할 때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두 개가 만나기 때문에 그것도 재밌습니다. 찾아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뭐 이거는 뭐 최고의 명장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예, 노래만 들어도 다시 생각이 난다. 예, 설득력 있는 장면이라 너무 좋았다. 정서가 너무 한스럽다. 털형 휘파람이 더 슬픈 것 같다. 그런가요? 예, 픽사고라스 법칙이다.
자 그리고요. 자 담다리님께서 이승으로 돌아가려는 미겔을 델라크루즈가 해치려고 할 때요. 하지만 가족들이 기지를 발휘한 덕분에 그 장면이 모두 방송 카메라에 잡히죠. 그렇죠. 예. 이때 이제 그 다시 무대로 나온 이 델라크루즈를 보고 밑에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지휘봉을 부러뜨리잖아요. 예. 그 지휘자가 음악 감독입니다. 그래요. 음악 감독을 가지고 만든 캐릭터예요. 뒷얘기가 있습니다. 뒷얘기들이. 아무튼 이 굉장히 좀 추락하는 네. 델라크루즈의 모습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인데 이게 여기 이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보내주신 분이 계시다는 건 몰랐어요. 주밤님께서 초반부에 거리의 악사가 자기 구두를 닦아주던 미겔에게 기타를 건네면서 첫 번째 관객이 돼줄 테니까 한번 연주해봐 라고 하는 장면이요. 가족들의 반대로 음악을 포기해야 하는 미겔에게는 아주 뜻깊은 말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이야기 이 초반부에 예. 거리 악사를 앞에 두고 자기 얘기를 막 미겔이 하니까 처음엔 조금 이렇게 틱틱거리잖아요. 예. 야 빨리 구두나 닦고 왜 딴 얘기를 해. 약간 무슨 그 수다스러운 택시 운전사 대하듯이 합니다. 예. 근데 얘기를 듣다 말고 좀 미안했는지 자기 기타를 이렇게 빌려줍니다. 잠깐 빌려주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역시 이 초반부 최강 빌런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고객의 뺨을 신고 있던 신발로 때리죠. 후려갈기죠. 그런 아주 예. 그냥 이 애한테 절대 노래 못하게 하라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뒤쪽에 그 부분 지나가지고 마을에서 열리는 장기자랑 때 기타를 막 빌리려고 그러잖아요. 예. 원래 들고 나가려던 기타를 이 할머님께서 아주 그냥 분해를 해버려가지고 그때 빌리려고 할 때 이 장면에 나왔던 이분이 빨리 저리 가라고. 너 빌려주면 내가 또 맞는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가차없이 응징하는 이 할머니의 어떤 폭력성, 우악스러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나중에 코코 할머니 앞에서 부를 때 그 풀어지는 네. 표정 때문에 더 감동적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예. 자 하나만 오늘 더 할까요? 예. 뭐요? 그거네요? 하나 더 하시죠. 하나만 더가요. 레이니진님께서 헥터의 기타와 명성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아주 완벽한 결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단에 헥터의 사진이 올라가면서 헥터도 망자의 다리를 건널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에필로그 부분 아주 마음에 들어하시는 분들 많죠. 그렇죠. 네. 예. 자 아무튼 뭐 이 명장면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명장면 월드컵을 안 하고 오늘은 탑3 안 꼽고 쭉 여러분이 보내신 명장면 소개만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또 코코를 다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종병기 신발이라고 보내신 분이 있는데 신발 하나면 모든 빌런들을 처치할 수 있다. 그렇죠. 멕시코의 여성들은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코코 얘기해봤고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의 10 오늘은 찌네타운 영화 코코 이야기를 했고요. 네. 자 명장면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영화는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주말 사이에 텐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공지를 참고하시고 댓글 참여해주세요. 이 리틀 포레스트가 네. 저는 처음 알았는데 일본 영화 거를 리메이크한 걸로 알았는데 네. 그 전에 또 만화가 원작이라면서요? 네, 이가라시 다이스케라는 작가의 만화가 원작이고요. 예. 만화 자체도 조금 실험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화도 결이 좀 색다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리틀 포레스트 이제 한국편 네네. 예, 그거를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영화 코코에 대한 털동진의 영화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코 한 줄 평. 죽은 자의 날을 소재로 삶의 기쁨을 얘기하는 영화였습니다. 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요약이잖아요. 그렇죠. 예. 한줄평 뭐 여기 만듭니까? 알았습니다. 네. 아무튼 다음 주는 이제 먹방 영화이기 때문에 워터파크 개장하겠네요. 예,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저도 먹는 씬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여러 번 본 영화라서 침터파크 개방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종호 작가 고생하셨고 네, 시차 적응 빨리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 저승꽃 잘 빼시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자, 코코 OST 운뽀꼬로꼬 다시 들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성재 텐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